제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7시 50분 시내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출근하죠. 기간제 공무직이라는 건 참 묘한 자리예요. 정규직도 아니고 완전한 임시직도 아닌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자리죠. 특히 제가 맡은 업무는 시설 관리 보조였어요. 건물 내 각종 시설 점검, 민원 대응, 그리고 야간 대기 업무까지. 월 2회씩 야간 호출에 대기해야 했죠. 남편과의 대화라고 해봐야 이런 거였어요. 아침, 오늘 야간 대기야? 점심, 카톡으로 생활비 이체 알림. 저녁, 피곤하니까 일찍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요. 아들 2명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연락할 뿐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제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곳이 바로 시청 별관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거기서만큼은 김소연이 아니라 그냥 상추 잘 키우는 아줌마, 토마토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10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6시가 되자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상청에서 호우경보까지 발령됐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옥상 텃밭 동호회 단체 카톡에 메시지가 떴어요. 긴급. 옥상 배수구 막힘. 물이 역류해서 화분들이 잠길 위험. 도움 가능한 분? 다른 사람들은 이미 퇴근했거나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움직였죠. 기간제라는 말 앞에서는 늘 먼저 나서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우비를 챙겨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말 강렬한 비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우비를 휘감아 올렸죠.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낙엽과 흙이 엉겨붙어서 배수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화분들이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갑 있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서 비를 막아주고 있었어요. 박태주 씨, 텃밭 동호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다는 분이었는데 사실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가끔 모임에서 멀리서 본 정도였죠. 아, 네, 여기 있어요. 제가 가방에서 꺼낸 얇은 고무장갑을 보더니 그는 자신의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벗어서 제 손에 끼워줬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살짝 감쌀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빗물 때문에 얼어붙었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물길부터 트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제 호흡에 맞춰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먼저 배수구 쪽으로 무릎을 굽혔어요.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배수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찬 빗물이 손목 사이로 흘러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춰지더라고요. 낙엽 뭉치를 드러낼 때마다 그의 손등이 제 손등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우연이었겠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조금만 더. 거기, 그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가 가리키는 곳을 잡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았어요. 우비 너머로도 그의 체온이 느껴졌죠. 30분쯤 지나자 드디어 배수구가 뚫렸어요. 고인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후련했어요. 다행이네요. 화분들이 살았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자 그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비가 더 세져서 잠시 쉼터에서 비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상 한 구석에 있던 작은 천막 쉼터로 피했어요. 원래는 텃밭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는 넓었죠. 젖은 우비를 벗어 걸어두고 나니 저는 얇은 블라우스 한 장만 입고 있었어요. 빗물이 스며들어서 어깨선이 다 드러났죠. 그는 눈길을 돌린 채 비치해둔 담요를 가져와서 반으로 접어 제게 건넸어요. 추우시죠? 이거라도 두르세요. 담요를 어깨에 두르는데 그의 손이 제 어깨선을 스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그가 제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추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비 소리에 아직 좀 약합니다. 그가 낮게 웃으며 고백했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8년 전 감리사로 일할 때 화재 현장에서 구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법정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자책감에 시달렸다고요. 그 이후로 폭우나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도 사실 집에서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아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생활비 이체 문자 하나로 모든 대화가 끝나는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항상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요. 문제 제기하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라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습관이에요. 기간제 앞에서는 늘 먼저 움직이게 되는.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앉아도 될까요? 호흡이 맞아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요 끝이 포개지면서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담요를 통해 전해져 왔고 호흡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천천히 제 호흡에 맞춰서 숨을 쉬어보세요. 그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에 맞춰 저도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얕고 빨랐던 숨이 점점 깊어지고 안정됐죠.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배수구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제 마음에 막혔던 무언가도 함께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비가 그치기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어요. 소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강해요? 저가요? 네, 30년을 그렇게 버티셨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강하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비가 그치고 나서
우리는 천천히 정리를 했어요. 젖은 재킷을 털어입고 담요를 개켜서 제자리에 놓고 그런데 담요를 정리하다가 우리 손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의미심장하게요. 그는 제 손등에 묻은 흙을 톡톡 털어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덕분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도 텃밭에 나오세요? 네.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어야 해서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길도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옥상에 나갔는데 태주 씨가 벌써 와서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요. 우리는 함께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화창한 날씨였죠. 흙을 파고 모종을 옮기고 물을 주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흙이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네, 뿌리가 새 자리에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기도 하고 손이 스치기도 했어요. 어제처럼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접촉들이 계속 의식됐죠. 점심시간쯤 되니까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하나둘 나타났어요. 소연 씨, 태주 씨 벌써 와 계셨네요? 어제 비 때문에 못한 일을 마저 하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제안했어요. 다들 모였으니까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와 태주 씨가 나란히 서게 됐어요. 그리고 둘 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나중에 그 사진이 동호회 단체 카톡에 올라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저 얼굴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소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지만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 집에서 조용히 있어라. 남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조용히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더 조용히 하라는 건지.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서 가계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계정과 공과금 계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을 했죠. 내 돈은 내가 관리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직장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어요. 소연 씨, 계약 연장 심사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요즘 좀 들뜬 것 같은데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장의 말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겠다. 그날 저녁 태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좀 단단해 보이시네요. 역시 제 기분을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통제,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제가 느끼는 답답함까지. 저는 이제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소연 씨 말이 맞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자신을 숨기고 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0년 습관을 천천히 하시면 돼요. 배수구도 한 번에 뚫린 게 아니잖아요. 그의 비유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텃밭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웃는 횟수가 늘어났고 목소리도 더 밝아졌죠. 태주 씨도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 대신 점점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날은 함께 서점에 갔어요. 소연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요즘은 여행 에세이를 읽고 있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 이야기들. 혼자 여행을 해보고 싶으세요? 네. 언젠가는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그때 그가 말했어요. 저도 소연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감정인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 옥상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리는 또다시 쉼터로 피했죠. 이번에도 담요를 나눠 덮고 앉았는데 또 비네요. 네.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왜요? 소연 씨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 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쉼터 문을 열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다른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져 앉았죠. 비 피하고 계셨군요.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요.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를 의식하게 됐달까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연 씨. 우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연 씨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답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태주 씨는 저에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찾게 해준 사람이에요. 30년 만에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준.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연 씨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꼈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에서도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고요. 우리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호회 단체 카톡에서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요즘 소연 씨랑 태주 씨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던데. 혹시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곧이어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 둘이 자주 같이 있던데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분명한 건 태주 씨를 향한 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태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도 집에서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인이 소문을 들었대요. 네. 저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태주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소연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 별거 할 생각이에요. 네. 3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태주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별거를 결정하고 나서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죠. 옥상에는 작은 테라스도 있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 물건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태주 씨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무서우면서도 설레어요. 새 집에서의 첫밤, 저는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태주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로요.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치유해 가면서요. 직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계약 연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을 피운 직원은 연장이 어렵다는 식으로 나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굽히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생활 때문에 업무 능력을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계약은 연장됐어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물러서더라고요. 봄이 왔어요. 옥상 텃밭에 토마토 모종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었어요. 작년에 태주 씨와 함께 심었던 그 모종들이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아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선택들을.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혼자 살아간다는 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이거든요.
저도 소연 씨를 만난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래요? 급하지 않게 우리 속도로요. 네. 물론이죠. 그날 첫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으로 나눠 먹었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었죠.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태주 씨와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때로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연락하지 않기도 해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요. 남편과는 결국 이혼했어요. 생각보다 조용하게 정리됐죠. 아들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직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요. 해야 할 말은 하고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죠. 그랬더니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더 인정해주더라고요. 옥상 텃밭은 여전히 제 안식처예요. 태주 씨와 함께 가꾸는 작은 정원이죠. 며칠 전에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 정해준 틀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비를 피해서 뛰어갈 수도 있지만 잠시 멈춰서 누군가와 호흡을 맞춰볼 수도 있어요. 배수구가 막혔을 때 혼자서는 뚫기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템포를 찾으세요. 남들이 정해준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세요. 저는 58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